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내년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 결과 내년에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지는 않고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죠. 결정된 최저임금 시급은 바로 1,030원이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급 10,000원이 넘어가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는 올해 시급 대비 1.7% 상승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이나 혹은 회사에서 근로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일반적인 주 5일 근로자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오늘은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보호사까지 급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2025년에 요양보호사로 일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금액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장기요양기관은 일반적인 회사의 급여 책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급여가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수준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 급여의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해둔 기준, 즉 장기요양 종사자 인건비 지출 비율이라는 규칙대로 지급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단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주간보호센터 임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1,030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요양보호사 월급은 최소 209만 6,27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급여액을 10원 단위까지 딱 맞춰서 지급을 해도 관계는 없지만 보통은 210만 원이 기본 임금으로 책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거나 연장 근로를 간혹 하게 될 수도 있죠. 또한 기타 직책 등을 맡게 되면 센터 내부적으로 또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간보호센터의 2025년도 급여는 210만 원에서 225만 원 정도 사이가 일반적인 급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는 세전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최소 3년 이상 오래 근로해서 지급받을 수가 있는 장기 근속 장려금과 최근 신설된 선임요양보호사 수당 등은 제외가 된 금액입니다. 오늘 영상은 신규로 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음은 요양원 급여입니다. 보통 요양원이 주간보호센터보다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급여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여를 주라고 규칙을 정해둔 것은 아니지만 요양원이 상대적으로 요양보호사 구인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급여도 조금 더 받는다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해보았을 때 요양원의 경우는 대략 225만 원에서 235만 원 정도 그 정도 급여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일반 낮 근무가 아닌 야간 근무 전담도 있고요. 주주야야 비비 퐁당당 이런 특수한 근무 스케줄에 따라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도 있기 때문에 요양원마다 근무 스케줄을 돌리는 방식이 천차만별이라서 정확히 모든 요양원이 이런 획일적인 스케줄로 돌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개인 시설에서 낮 근무만 주 5일로 하는 경우에는 225만 원에서 235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시립이나 공립요양원과 같이 공적인 시설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개인 요양원보다는 조금 더 급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 250만 원에서 많게는 270만 원 이상 급여를 주는 그런 요양원까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워크넷을 검색해 보니까 2024년 올해 기준으로 260만 원 급여로 채용 공고가 올라온 게 보이시죠? 근로자 숫자가 190명이나 되는 아주 큰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거주지 근처에 이런 시립 또는 공립 요양원이 있다면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수한 케이스로 지역적으로 요양보호사 구인난이 심각한 곳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대도시 지역 혹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들이 그나마 요양보호사 구인이 조금 수월하고요. 정말 시골이나 교통이 너무 불편하거나 그런 곳들은 요양보호사 구인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곳들은 일반적인 요양원에 비해서 10만 원 혹은 15만 원 정도 금액을 더 높게 지급하는 추세이니까요. 신임 요양보호사라고 하더라도 240만 원에서 250만 원 이상 급여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은 재가센터에서 근로하는 방문요양보호사의 시급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주 5일 8시간 이런 일반적인 근로 형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수급자를 케어하는데 하루에 3시간 혹은 최대 4시간까지 이렇게 시급제로 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시급은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과 그렇지 않은 시급으로 나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3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성립이 되죠. 원칙은 그렇기는 하지만 보통 방문요양보호사의 시급을 정할 때 주 15시간 근무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또 한 가지 방문요양보호사의 시급에만 적용되는 수당이 더 있는데요.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자, 연차휴가는 원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유급휴일로 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재가센터에서는 방문요양보호사의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대체해서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미리부터 지급하는 것은 사실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라는 것 자체가 본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고요. 어쩔 수 없이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연차 수당을 미리 지급해 버리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대부분의 센터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가센터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을 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서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는 것뿐입니다. 결국 노사 간의 분쟁이 생겨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만 관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당으로 연차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방문요양보호사의 일반적인 특성상 요양보호사가 연차로 갑자기 방문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수급자나 보호자가 상당히 난감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요양보호사가 연차 휴가를 가게 되면 다른 인력이 대체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구인이 갑자기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대다수의 방문요양보호사의 시급에는 연차 휴가를 보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차 휴가를 비용으로 미리 계산을 해서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의 센터의 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도 2025년 방문요양보호사의 시급은 얼마가 예상이 될까요? 기본 시급은 1,030원이고요. 주휴수당은 2,006원, 연차수당은 577원, 그래서 총 12,613원, 대략 12,700원이죠. 이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딱 최저시급 12,700원만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케어하는 어르신의 난이도, 즉 어르신의 장기요양 등급이나 성별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5등급 혹은 4등급의 비교적 케어 난이도가 쉬운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는 대략 13,000원에서 13,500원 정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등급 혹은 치매 증상이 좀 심한 어르신과 같이 케어가 조금 어려운 분들의 경우는 14,000원 정도의 시급까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등급 혹은 2등급의 중증수급자를 케어하는 요양보호사는 기본적인 시급도 높게 시작이 되지만 중증수급자 가산이라고 해서 방문요양 1회에 18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수급자 1인당 하루에 3,000원의 수당을 더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온전히 요양보호사의 수당이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100% 요양보호사에게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등급 혹은 2등급 수급자를 모시는 요양보호사는 16,000원 혹은 그 이상 시급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문 요양의 경우 어르신의 케이스마다 상황이 아주 달라서 시급도 상당히 다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대략적으로 내년에 이 정도가 되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가족을 내가 요양보호사가 돼서 돌보면 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가족요양의 경우는 그야말로 시급이 센터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많은 기관들이 최소 19,000원 정도 시급 이상을 기본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가족요양의 경우는 하루 1시간에서 1시간 30분까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 기준이 결정이 돼서 요양보호사의 내년 예상임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장기 근속 장려금을 확대하고 선임요양보호사 제도를 더욱 많은 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오래 근로하는 모든 요양보호사 분들의 급여가 확실히 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선적으로 근로 환경과 처우가 개선이 되어야 하겠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